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란 책을 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저자가 오시마 준이치고요.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이론을 런던 유학 때 이분이 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머피 이론 중에서 100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엑기스만을 뽑아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저자인 오시마 주니치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피 박사의 저서를 처음 보게 된 것은 2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저자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 두 장 넘겼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책을 구입한 즉시 단숨에 읽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천천히 되풀이해서 읽어서 모두 한 6번, 5번에서 6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저자는 자기가 오랫동안 탐구하고자 했던 것, 또 막연하게나마 예지했던 일들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이르렀고요. 그 후에도 이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서적과 종교서적을 탐닉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지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저자인 오시마 주니치가 학문을 넘어서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것은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행복한 것은 아닌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개인적인 저자의 예를 보면 이제 아버지는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력하셨지만 행복한 일생을 보냈고요.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정직하고 온순했는데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평생을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봐도 정직하고 인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한 것은 아니듯이 학교 다닐 때 수재였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너무 인생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러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철학 교수님께 여쭤봤대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 세상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가 반드시 행복하진 않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저자는 그 교수의 말을 그런대로 이해는 했대요. 그런데 정의로운 사람이 왜 복을 누리거나 행복하게 살 수 없는지 그러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다인이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무엇의 문제라고 했을까요?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저자인 오시마 주니치는 한 줄기의 빛을 본 느낌이었고요. 실제로 진화론을 실정한 인류 최고 두뇌 소유자인 다윈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성적이 몹시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동생이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다윈의 말 가운데서 학문이란 말을 인생 혹은 일이란 말로 바꿔보면 인생의 성공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가짐은 성실하라, 정직하라, 근면하라, 강한 의지를 가져라 등의 수양이나 도덕적 가르침과는 분명히 별개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우주 전체를 정신으로 보는 라이프니츠의 독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정신을 프로이드, 융 이후의 잠재의식학과 결부시키면 실천 가능한 철학적 세계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머피 박사의 책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피 박사가 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가장 깊이 있게 실천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과 저자를 발견한 것이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본인도 몹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지능 지수도 중상 정도였고 학교 성적도 초중 성적이 중간이었다고 해요. 건강도 나빠 초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도 자주 빠지는 학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저자가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유럽까지 가서 대학을 다니고 또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병도 늘 앓지 않고 늘 건강하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행복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학문도 마음껏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타고난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고 부모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저의 마음가짐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잠재의식의 권위자인 조셉 머피 박사의 어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0가지를 간추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보이고 기적처럼 보여 믿기 어렵거나 터무니없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머피 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한 가지 진리로 다양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00번씩 되풀이 있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자는 반드시 책 뒷면에 읽은 날짜를 적어두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책을 20번 정도 읽고 나면은 당신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훨씬 발전되고 향상되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망이 특이하거나 대단한 것이라도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소망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저자는 확신하고 있고요. 당신도 나날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삶이 행복하거나 부유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 활용법을 이 책에서 배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5분 동안만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이 미처 찾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이 책은 분명히 당신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를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그 돈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시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돈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돈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이나 미신은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며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건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돈을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거나 돈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몇 세기 동안 교환 수단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지녀왔고 예전에는 아름다운 조개나 옥 또는 장식물 따위가 가치의 척도로 쓰인 적도 있었죠. 맞죠? 또한 사람의 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숫자로 정해지는 시대도 있었고 곡식을 숫자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금이나 언이였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화폐나 기타 유가 정가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물건을 지불할 때 소나 돼지를 끌고 가거나 쌀가마리를 등에 메고 걷는 것보다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분 명상에서요. 절대로 돈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욕하는 것은 돈이 당신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잠재의식은 당신이 어느 곳에 있어도 부자연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을 잘 아는 사람은 돈이 언제든지 자신의 삶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고 언제든지 넘칠 정도로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여 흘러들어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천천히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을 얼마 동안 되풀이하고 있으면 당신의 생활은 마술처럼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긍정의 학원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면 이제 여러분의 생활은 마술처럼 풍족해지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풍족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굳게 믿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처럼 될 것입니다. 돈은 끝없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돈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돈이 도망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좋은 일에 쓰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돈을 이제 보면은
나이가 내 마음의 부에 감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것에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풍족한 인생을 누리게 된 것을 굳게 믿고 긍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돈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요. 긍정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TV였습니다.